오늘 마이크로소프트 365와 함께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것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캠페인인데요. 오늘 마지막 캠페인에서는 AI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로드맵 설계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왜 사용해야 하는지 또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현재 가장 핫한 메가 트렌드인 코파일럿의 실제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마이크로소프트 글로벌 MVP이신 이희진 MVP님으로부터 코파일럿에 대해 같이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 가장 핫한 메타 트렌드는 단연 AI일 것입니다. 네. AI 비전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충격과 기대감을 주었고요. 이제는 AI가 업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일의 강도와 항상 연결되어 있는 커뮤니케이션은 따라잡기 어려워졌고요. 일의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데이터, 정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압박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에 대한 무게를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요. 무게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또한 이제 경제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생산성을 높이려는 이제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비즈니스 리더들 역시 압박을 느끼고 있는데요. AI는 새로운 작업 방식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많은 일들이 AI 플랫폼으로의 이전이 진행 중입니다. 이로써 AI를 수용하는 조직은 항상 창의성을 발휘하고 모두의 생산성을 끌어올려서 새로운 생산성 성장과 가치 창출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AI 시대를 좀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네.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체계적인 로드맵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 해답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가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하는데 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준비 과정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한 가장 좋은 현대적인 방법은 업무의 필수 기반인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M365는 ID, 응용 프로그램, 관리, 그리고 보안을 포함한 필수적인 능력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제공하고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를 포함해서 AI를 준비할 수 있도록 AI의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M365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업무에 대한 준비를 3단계 정도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모든 현상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최소 권한의 액세스를 사용하고 신뢰하지 않고 항상 재검증한다라는 대전제를 갖춘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보안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모든 엔드포인트와 애플리케이션을 한 번에 보호하고 관리, 지원할 수 있도록 엔드포인트 관리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구성원을 하나로 연결하고 새로운 업무 패턴을 발견할 수 있도록 생산성과 협업을 촉진시켜야 할 겁니다. 자, 그럼 각각 단계에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어떤 기능을 하며 비즈니스에 어떻게 효과적인 효용성을 주는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로 트러스트 전략에 대해 정의를 좀 해보도록 하죠. 전체 이제 아키텍처를 생각했을 때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접근법의 본질은 매우 간단합니다. 기본적인 3가지 명확한 원칙에 따라서 환경 전체에 작동하는 사전 예방적이고 통합된 보안 컨트롤이라는 것입니다. 3가지 원칙이라 한다면 먼저 풍부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현재의 상황을 명시적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안 결정을 낼 때마다 ID, 디바이스의 상태, 위치,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분류, 이상 징후와 같은 사용 가능한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최소 권한의 액세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적시적기에 조건부식의 액세스 정책으로 액세스를 제한하게 됩니다. 고정적인 권한을 두지 않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언제나 데이터 유출을 가정합니다. 네.
미세 단위로 세분화하고 엔드 투엔드 암호화를 하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위협 탐지와 대응 자동화를 통해서 사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소개드릴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제로 트러스트 기반 솔루션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디 보안, 관리, 다중 플랫폼에서 위협으로부터의 방어, 데이터 자산 전체에 대한 민감 정보를 한 번에 이룰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세부적인 기능들, 서비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엔트라 아이디를 사용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아이디를 보호하고 관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첫째, 클라우드 환경에서 강력한 인증을 활성화합니다. 예, 이를 위해서 조건부 액세스 정책이 디바이스 상태, 사용자의 위치, 사용자의 앱 정보를 기반으로 모든 액세스에 시도하는 인증을 요구하고요. 조직은 제어 정책에 따라서 액세스를 허용하고 다중 요소 인증을 요구하고 액세스에 대한 제한, 암호 재설정 요청, 액세스 모니터링 등의 조치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 다중 요소 인증과 피싱 차단 적응형 정책으로 패스워드리스 액세스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엔트라 아이디를 사용하게 되면 온프레미스 환경의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에 연결해 동일한 아이디로 통합을 할 수 있고요. 싱글 사인온 기능을 통해서 환경 전체에 대한 동종 보안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엔트라 아이디는 지속적으로 액세스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한번 생성된 토큰의 수명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에 특정한 이벤트나 정책 평가에 따라서 액세스 토큰을 철회하고 다시 인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엔드포인트는 언제나 가장 취약한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공격이 정교해지고 공격 속도가 진함에 따라서 보안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해졌는데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과 같은 하이테크 기술을 활용해서 위협을 빠르게 차단하고 제로 트러스트 접근법을 실현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또한 다중 플랫폼 및 다중 클라우드 보안을 이루어내야 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디펜드 포 엔드포인트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 서비스입니다. 이 디펜드 포 엔드포인트는 업계 최고의 솔루션으로 윈도우즈, iOS, 안드로이드, 맥, 리눅스까지 모든 플랫폼의 엔드포인트의 보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 패키지에는 최신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의 기본 요소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업계 최고의 이제 안티 말웨어인 보안 관리자가 디바이스를 강화하고 제로데이 공격을 방지하면서 엔드포인트의 액세스와 동작을 세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게 해주는 공격 지점 최소화 기능 그리고 장치 기반의 조건부 액세스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디펜드 포 엔드포인트는 신속하게 공격을 중단시키고요. 보안 리소스를 확장하면서 방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엔드포인트 안전을 보장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조직의 디지털 자산, 민감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서비스를 사용하는 동안에 서비스에 정보 암호화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항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암호화 기능은 대기 중일 때, 데이터가 전송 중일 때, 그리고 사용 중일 때도 데이터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데이터를 명시적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M365를 사용하게 되면 하이브리드 환경의 민감 데이터를 검색하고 분류하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데이터를 식별하고 나면 내장된 라벨링과 보호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과 같은 앱이나 쉐어포인트, 익스체인지, 파워비아이 같은 서비스들은 고정된 플러그인 환경 대신에 이런 핵심 워크로드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시작할 때 매번 추가 기능을 로딩할 필요 없기 때문에 더 우수한 성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민감 정보가 분류되었다면은 정보보호 솔루션의 일부인 데이터 손실 방지 기능으로
모든 이메일, 파일 전반에 걸쳐서 일관된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일관되고 완전히 투명해서요, 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정보 보호 정책을 시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관리자 기능을 통해서 컨텐츠를 보존하고 보류 알림을 보내고 최종 사용자 승인을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한 이제 저희가 포레스트에 있는 근거 자료를 좀 인용을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E3 이제 특정 모델이 좀 될 텐데요. 사용자 보고서에 의하면은 데이터 유출이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좀 줄었고요. 조직 보안을 강화하고 복잡한 그런 위협을 뭐 식별, 조사, 해결하는 데 능력을 향상시켜 주었다라는 몇 가지 기능들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들은 이제 세분화된 조건부 액세스 정책이나 상세하게 통합된 보안 로그, 그다음에 다중인증 요소, 그리고 엔트라의 전반적인 보안을 통해서 위험을 감소시키고요. 이러한 이제 위험 감소로 인해서 근 3년여간의 사용 중에 1인당 보시는 바와 같은 경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다라는 내용을 좀 같이 공유 드리겠습니다. 뭐 또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엔트라 아이디 이전에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겠죠. 그리고 액세스 솔루션은 이제 지속적으로 산업을 좀 선도하고 있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여섯 번째 연속으로 해당 제품군의 리더로 선정이 되었다는 그런 자료도 같이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고객들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 기능을 이와 같이 활용을 하고 이러한 효과들을 누리고 계십니다. 자, 이제 엔드포인트 관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엔드포인트라 하면은 사무실에 데스크톱 컴퓨터만을 좀 의미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노트북, 핸드폰, 태블릿과 같은 이제 회의실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장치의 모든 디바이스가 해당이 될 텐데요. 기업들은 이 다양한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디바이스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 디바이스가 회사 소유든 개인 소유든 구분 없이 말입니다. 실제로 이제 한 50% 정도 이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사무 환경에서 업무 개인 용도로 디바이스를 즉 개인의 디바이스를 적용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문제의 가시성 그리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요. 조치 데이터를 제공하는 단일 솔루션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잘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간소화된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서 IT 관리자가 이제 윈도우 11과 같은 제품을 통해서 최고의 경험을 또 제공을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를 통해서 모든 엔드포인트의 배포를 빠르게 해줍니다. 또한 지원을 개선하고요.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해주는 효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엔드포인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OS 영역인 윈도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윈도우 11을 통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보안이 함께 작동하고 사용자 데이터, 디바이스를 보호하게 됩니다. 보안이 해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안 컨트롤 기능이 기본으로 설정, 켜져 있고요. 윈도우 11은 강력한 보안을 위해서 이제 하드웨어 신뢰점인 TPM, 즉 트러스트 플랫폼 모듈을 활용해서 위협으로부터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앱 보안을 제공하면서 인증되지 않은 코드의 액세스 방지를 하고요. 패스워드 보안을 통해서 아이디를 전방위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호환은 어떨까요? 윈도우 10 이전 버전에서 작동한다면 윈도우 11에서도 99% 이상 작동됨으로써 호환성이 매우 좋고요. 또한 매우 스마트해진 사용자 편의 기능들은 이제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게 됩니다. 윈도우 11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용자의 다양한 접근성을 고려해서 매우 우수한 보조 기술들을 같이 제공함으로써 모든 직원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윈도우 11 버전
네,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사용할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이러한 기기들, 모바일 디바이스들을 직원에게 직접 제공을 해야 될 텐데요. 직원에게 직접 새 디바이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윈도우 프로비저닝을 통해서 네, 윈도우즈 오토파일럿과 같은 장치 관리 솔루션인 인튠을 이용해서 제로 터치 IT 엔드포인트 프로비저닝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면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직원이 사용자가 OEM 방식의 윈도우즈 PC를 받아서 인증을 하게 되면요. 윈도우즈 오토파일럿이 자동으로 모든 설정과 앱을 디바이스에 세팅하는데 이 과정에서는 엔트라 아이디와 인튠이라는 서비스의 디바이스 등록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네, 다음에 이번에는 이미 현재 사용 중인 디바이스를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면 인튠이라는 서비스에 올라오는 인튠 보고서를 통해서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디바이스를 확인하고 네, 업데이트 비즈니스 페이퍼 서비스를 설정을 통해서 목표 디바이스를 자동으로 업데이트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인튠 보고서나 윈도우즈 업데이트, 비즈니스 리포트를 통해서 배포 과정을 모니터링 하시면서 관리가 가능하시고요. 디바이스에 이제 윈도우 11이 실행되기 시작했다면은 윈도우즈 오토 패치라는 서비스의 동작으로 자동으로 윈도우즈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서비스들, 그다음에 엣지 브라우저 같은 품질 및 기능 업데이트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 오토 패치의 설정을 이용해서 특정 업무를 좀 수행을 하고요. 오프라인일 때는 업데이트를 설치하고 대역폭 보존을 위해서 특정 시간 업데이트 시스템 수를 제한할 수 있는 커스텀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디바이스의 규정 준수 상태를 확인하고 언제든지 디바이스와 애플리케이션을 검사해서 업데이트에 대한 필요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인튠의 정책을 구성해서 업데이트가 자동화되고 규정 준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애플리케이션도 배포를 간소하게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인 엔드포인트 관리 기능을 통해서 지원 경험을 좀 개선하고 엔드포인트의 사고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분석 기능으로 디바이스의 상태와 성능을 좀 모니터링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문제를 겪기 전에 사전 예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고요. 윈도우즈 11 디바이스에서 기본적으로 제품 내 조직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이제 사람들이 조직에 대해 더 잘 알고 정보 습득에서 소외되는 사용자가 없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유니버셜 프린트 앱을 이용하시게 되면은요. 언제 어디서나 보안 인쇄가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윈도우즈 365 가상 디바이스를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작업 형태, 장치 환경에 제약 없이 업무에 모든 직원을 합류시킬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디바이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물리 디바이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사용자는 자신의 디바이스를 내가 속해 있는 기업의 표준에 맞춰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디바이스는 클라우드 PC가 되는 것이고요. 모든 공간은 최고의 작업 공간이 될 것입니다. 네, 뭐 엔드포인트 관리 단순화로 좀 얻어진 효과를 보자면은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디바이스에 대한 관련 비용 지출이 23% 정도 감소했다고 좀 보고가 되고 있고요. 신규 소프트웨어 배포나 관리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요. 또한 윈도우즈 오토파일럿 기능을 통해서 새 엔드포인트 구성 시간 역시 현저하게 단축시켰다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같은 고객들과 같이 잘 활용해 주고 계시고요. 이러한 효과들도 같이 얻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안 협업 환경이 잘 마련된 환경에서 사용자들의 이제 협력과 생산성을 좀 극대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유수 기업
들은 활기 이제 넘치고 열정 가득한 직원들이 모든 조직에서 지속적인 경쟁 우위라고 비결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잠깐 최근 그 업무 동향 지표를 이용해 보면은 세 가지 주요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뭐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추세가 드러나고 있고요. 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유연한 업무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협업 도구들을 통해서 팀 간의 원활한 소통, 협업을 유지하고 있는 이제 원격 근무 환경, 유연한 업무 환경이 또 주요 트렌드가 되고 있고요. 지속 가능한 경영이 될 수 있도록 비즈니스의 리더들과 조직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학습 문화를 만들고 학습과 성장이 직원의 핵심 경험이 되는 그런 환경을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업무 형태를 지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사용하시면 사람들과 서로 연결이 되고 협업의 환경을 굉장히 쾌적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업무 패턴을 좀 지원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컨텐츠를 공동 작성하고 편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 상호간에 연결되고 학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직원들의 참여를 적극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량도 강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네, 협업 플랫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모든 직원을 연결하고 또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간편한 단일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바로 팀워크 허브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입니다. 현재 약 2억 7천여만 명이 매달 활동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수많은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커버하면서 현장 근무자 그리고 정보기술을 위한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 제공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뭐 회의나 채팅, 전화, 문서 협업, 브레인스토밍 같은 이러한 태스크들을 한 곳에서 수행할 수 있는 매우 뛰어난 협업 환경을 선사합니다. 덕분에 사용자들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전환하거나 회의에 필요한 자료들을 검색하면서 낭비했던 시간을 매우 많이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이 증감에 따라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모든 참가자들이 회의 중에 동등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발언하고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이 M365는 또한 새로운 업무 패턴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무래도 이 배경에는 고도의 AI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회의를 건너뛰고 회의에서 합의된 뭐 내용이라든가 대화만 좀 알고 싶으셨던 적 있으실 겁니다. 회의 요약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통화나 회의 중 오갔던 내용들을 검토하고 비디오 녹화를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앱을 사용해서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그 결과물들을 다른 앱을 사용하는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서 재작업, 다시 작업해야 했던 적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경우 이제 루프라는 또 서비스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언제나 최신 루프 컴포넌트를 생성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365 앱 내에서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국어로 회의를 하시면서 좀 정확히 하시거나 언어에 대한 이제 접근성이 부족했었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가 회의에서 40여 개국 언어로 실시간 자막을 제공하고요. 마지막으로 협력 앱, 콜라보레이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비즈니스 워크플로우를 능률화해 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렸듯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작업과 협업을 위한 허브입니다. 사용이 간단한 이 플랫폼 덕분에 직원들은 애플리케이션 전환 없이 모든 작업을 한 공간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조직은 기존의 인력과 새 인력에게 업무 수행에 대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비바 러닝,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환경의 일부가 되는 서비스가 있고요. 조직 전체에서 컨텐츠 라이브러리를 공유하고 추천하고 학습할 수 있게 되고 학습이 일상화되게 됩니다. 팀의 역량이 강화하도록 지원을 하게 되고요. 또 이 안에는 뭐 링크드인, 또 런, 또 365 트레이닝과 같은 컨텐츠 라이브러리에 대한 액세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바 커넥션이라는 서비스와 비바 인게이지라는 서비스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타운홀 미팅이라든가 회사의 전사 회의, 뭐 교육 공간 등을 주최하면서 개설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앞에서 들으신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대한 어떤 효과들과 이점들을 잘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제는 간과할 수 없는 이제 현실을 좀 직시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불확실한 경제를 마주하는 비즈니스에서 복잡성과 비용을 줄여야 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그런 다양한 기능들, 그리고 하나의 일원화된 기능들이 어떻게 복잡한 관리를 줄여주고 어떻게 효용성을 가져주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다면은, 네, 이 모든 솔루션들이 하나의 통합된 환경으로서 제공이 되고, 네, 마이크로소프트 365로 통합되어야 된다는 것도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특정 라이선스 서비스를 사용하시게 되면요. 다수의 솔루션을 하나로 좀 통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통합한 결과를 보게 되면은 사용 중에 한 명당 라이선스 비용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절감이 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요. 조직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혜택이 더해서 현재 이제 중복 지출되는 비용 없이 추가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작업을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프레임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대한 설명을 조금 뒤로 하고요. 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모든 것들은 AI에 대한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복잡성과 비용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자, 잘 수행이 되었다면은 AI 시대를 좀 맞이해 보도록 할 건데요. 네. 지금부터 코파일럿 365, M365 코파일럿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M365 코파일럿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연어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대화하듯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대규모 언어 모델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라고 해서 사용자 데이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M365의 데이터를 활용한다라는 부분이 기존의 챗GPT하고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M365 코파일럿은 M365에 나와 있는 앱들을 활용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온라인 정보도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의 챗GPT하고 다른 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안이 강화된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기존의 챗GPT하고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M365 코파일럿을 쓰실 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챗GPT하고 조금 다른 점이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라는 그 사용자 또는 고객사의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게 다른 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M365라는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협업과 소통과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정이나 미팅, 이메일, 채팅과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나 보안, 프라이버시 정책 관련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사의 LOB 시스템이나 또는 타사의 서드파티 서비스하고 연결하는 부분은 그래프라는 커넥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연결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멘틱 인덱스의 기본 데이터로 활용돼서 사용자의 컨텍스트에 부합되는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프하고 또 하나의 특징은 시멘틱 인덱스라는 의미 체계 인덱스를 사용한다라는 부분인데요. 테넌트 내의 사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협업 시그널의 관계를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실제 시멘틱 인덱스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통해서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맥락을 이해해서 결과값을 조금 뿌린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 컨텐츠와 사용자 주변의 의미 그리고 유사성을 캡처해서 결과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원본 데이터의 보안이나 권한, 상속 및 프롬프트 명령의 의도를 이해해서 더 관련성이 높은 결과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코파일럿 활용 범위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M365 코파일럿은 M365에 있는 앱을 통해서 활용하는 코파일럿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앱마다 코파일럿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또 각각의 앱마다 사용할 수 있는 코파일럿의 종류도 약간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파일럿과 대화하는 방법 3단계인데요. 우선은 첫 번째에 M365 앱마다 코파일럿을 실행하시게 되면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프롬프트라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자연어 기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엔터를 누르게 되면 답변에 대한 출처, 그래서 링크라든가 참조 파일을 제공한다라는 게 조금 다른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프롬프트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후속으로 질문할 내용들을 실제 코파일럿이 제안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화의 제안을 통해서 그 다음에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파일럿 활용 범위인데요. 실제 활용 극대화를 위한 필수 준비 사항입니다. 그래서 코파일럿 4 M365를 쓰시려면 우선의 전제 조건은 M365 라이선스가 있으셔야 되고요. 또 M365의 앱을 활용하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생산성, 도구라는 부분의 측면으로 활용하시려면 M365 내에서 제공되는 오피스 앱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에서 코파일럿을 쓰신다라고 하면 M365에 있는 앱을 설치하셔야 되고요. 또 M365에서 저희가 협업이나 소통에 관련된 코파일럿을 쓰신다라고 하면 M365에서 제공하는 팀즈 그리고 저희가 코파일럿 4 M365에서도 일정 같은 거, 메일 같은 거 코파일럿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익스체인지 온라인이라는 메일 서비스를 사용하셔야지만 이 데이터 기반으로 코파일럿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하고 데이터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M365 내에서 어떤 관련된 조직의 문서, 데이터를 코파일럿에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기본 전제는 문서가 M365에 있는 클라우드 저장소인 쉐어포인트나 원드라이브 쪽에 저장이 되어야지만 코파일럿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 문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동작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일정 관리인데요. 그래서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익스체인지의 일정, 캘린더 데이터를 기반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팀즈를 통해서 미팅이나 회의하는 부분도 저희가 코파일럿 상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익스체인지 온라인이라는 이런 부분을 같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제가 오늘 데모를 못하기 때문에요. 각각의 앱마다 제가 화면 캡처를 조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팀즈 같은 경우가 실제 코파일럿 4 M365에서 가장 핵심은 팀즈입니다. 그래서 팀즈에서 M365와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파일럿 4 M365를 잘 사용하시려면 실제 팀즈의 많은 데이터들을 활용하시는 게 우선은 전제 조건이 되고요. 코파일럿 4 M365라는 라이선스가 할당이 되면 팀즈 같은 경우는 채팅이라는 부분에 코파일럿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 밑에 하단의 프롬프트 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러니까 사내의 데이터를 추출해서 결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프롬프트로 엑셀 파일에서 어떤 이름만 추출해줘 라는 프롬프트를 던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참조 파일, 클라우드에 저장된 참조 파일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자연어 기반으로 이렇게 명령을 프롬프트를 내리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과값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값을 뭐 복사하거나 뭐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프롬프트에서 지금 보시면은 2000자까지 가능하고 슬래시라는 거를 누르게 되면 M365에서 제공하는 일정, 모임, 연락처, 일정 등의 개체를 또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파일까지도 포함해서 결과값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팀즈를 통해서 저희가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바로 미팅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보시는 화면은 실시간으로 모임을 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어떤 실시간 모임에 좀 늦게 들어가게 되면요. 우측에 자동으로 코파일럿이 실행이 돼서 현재 미팅한 내용을 요약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또 저희가 채팅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았던 것 중에서 다음 넥스트 스텝에 대한 어떤 작업 같은 경우도 코파일럿의 프롬프트를 또는 제한되는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저희가 이게 모임이 끝나고 나서요. 실제 채팅에 가시면 이 모임에 대한 그룹 채팅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면 미팅에 대한 내용도 전체 요약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워드에 대한 부분인데요. 워드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워드 본문 내용에 이렇게 코파일럿 아이콘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실제 리본 메뉴에 코파일럿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파일럿을 클릭하면 우측에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워드에서는 어떤 걸 활용하실 수가 있냐면 코파일럿 창에서 보시면은 드래프트 초안을 생성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워드 코파일럿을 활용하실 때 초안을 만드시는 것보다는 클라우드에 저장된 문서를 참조해서 코파일럿을 활용하시게 될 텐데요. 자, 보시면 제가 참조 파일을 눌러가지고요. 그 서식이 동일한 두 개의 문서를 선택을 해주고 보고서 형식으로 요약해줘, 뭐 번호 매기기, 글꼴 크기, 목차도 작성해줘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내용이 본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프롬프트의 결과값에 따라서 추가적인 어떤 그 제안을 할 수도 있고요. 현재 코파일럿에 대한 결과값을 활용하겠다라고 하시면 유지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다시 생성하겠다 삭제하고 그러면 삭제한 다음에 다시 생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워드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요. 지금 코파일럿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 영역을 선택하시게 되면 지금처럼 왼쪽에 코파일럿 아이콘이 등장을 해서 다시 생성을 또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빈 영역에다가 클릭하시게 되면 코파일럿 아이콘을 통해서 또 다른 참조 파일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웃룩에 대한 코파일럿인데요. 아웃룩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메일을 활용하는 앱이잖아요. 그래서 메시지 목록이 나오게 되고요. 아웃룩 같은 경우는 메일을 그룹핑 해주는, 대화를 묶어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레드가 달린 하나의 주제로 저희가 전체 회시나 회신한 그 메일이 그룹핑이 되면 일기창에서 자동으로 요약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통해서 전체 메일에 대한 요약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아웃룩에서는 저희가 새 메일을 작성하시죠. 그래서 초안 메일을 아웃룩에서는 많이 활용하실 텐데요. 리본 메뉴에서 그 코파일럿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이 코파일럿 창에서 여러분들이 초안 메일을 어떤 메일을 만들어줘 라고 하고 조정이라는 걸 눌러서 어떤 톤에 대한 부분을 지정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초안 메일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요거는 이제 한 문장으로 이렇게 했지만 Shift 엔터를 눌러가지고요. 1번에다가는 뭐를 써주고 2번에다가는 뭐를 써줘 라고 하면 조금 더 이 문장이 이어지지 않고 단락이 나눠져서 초안 메일이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워포인트인데요.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도 코파일럿을 실행해 보시게 되면 초안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거나 또는 클라우드에 있는 저장소에 있는 파일을 가져와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그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도요,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을 가져와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PDF나 워드 문서를 가져와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파일을 참조해서 저희가 만들게 되면 우선은 요 코파일럿이 실행이 될 때 개요가 보이게 되고요. 또 개요를 통해서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이 생성이 되면 조금 특이하게 각각의 슬라이드마다 발표자 노트를 자동으로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도 저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때 슬라이드 노트를 통해서 그 발표자 보기를 하기 위해서 노트를 추가하시잖아요. 근데 코파일럿 4 M365에서는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자동 생성이 된다라는 거고요. 코파일럿 4 M365를 통해서 저희가 슬라이드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기능에 대한 걸 또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롬프트로 아젠다를 추가해줘 라고 하면 1번 슬라이드 다음에 아젠다가 추가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뭐 구역을 설정해줘 라고 하면 전체 슬라이드를 분석해서 슬라이드 제목으로 그룹핑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굉장히 좋은데요.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약간의 디자인이나 그런 레이아웃은 아직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업데이트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의 코파일럿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엑셀을 한번 볼 건데요. 엑셀 같은 경우는 아직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워드나 뭐 파워포인트, 아웃룩 같은 경우는 4월 말에 한국어가 지원이 돼서 코파일럿으로 한국어로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직 뭐 팀즈 같은 경우도 해보시게 되면 한국어로 작동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영문으로 뭐 제한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저희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엑셀 같은 경우는 코파일럿을 실행하면 우선은 자동 저장 켜기라고 이게 나타납니다. 즉 엑셀 문서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동 저장 켜기를 하면 이 원드라이브 쪽에 저장을 먼저 해라 라고 나타나게 되고요. 샘플 파일이나 여러분들의 클라우드에 저장된 문서를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표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엑셀 같은 경우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엑셀에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분석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이 데이터가 표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삽입에서 저희가 이 표가 있거든요. 테이블을 지정하게 되면 자동으로 필터라는 게 생겨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 코파일럿이 실행이 되면서 자동으로 표로 만들어진다라는 거고요. 자, 표로 만들어지게 되면 오른쪽에서요, 이 표를 가지고 얘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석을 해주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 데이터에서 수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열을 추가해주는 작업도 해주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식을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시트 추가해라 라고 하면 자동으로 시트가 추가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개인적으로 좋았던 기능 중에 하나가 엑셀 같은 경우는 데이터 분석을 하잖아요. 분석하실 때 차트 또는 피벗 테이블로 분석을 하는데요. 이 데이터의 표를 전체적인 분석을 해서 새로운 시트에 전체 그 차트 분석을 다 보여줍니다. 이걸 저희가 뭐 대시보드라고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현재 표를 가지고 대시보드 만들 때 일일이 하나씩 만들어서 카피 페이스트로 붙였거든요. 근데 엑셀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전체 차트와 전체 테이블을 한 번에 삽입해 준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될 텐데요. 또 제가 기대되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파일럿 4 M365 같은 경우는요, 그래프라는 고객의 데이터, 사내의 데이터, 조직의 데이터를 활용한다라는 부분이고요. 보안이 강화된 부분에서 또 보안이 강화된 정책을 기반으로 동작한다라는 거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챗GPT하고 다르게 고객의 데이터는 보안 영역을 벗어나지 않고요. 학습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아웃룩, 팀즈에 통합된 기능으로 제공되고요. 아까 프롬프트에 질문을 던졌을 때 저희가 유지할 건지 취소할 건지라는 창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생성된 내용의 수정이나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결정은 사용자가 내린다라는 부분이고요. 코파일럿은 프로세스에 대해 학습함에 따라서 더 정교한 작업과 쿼리 수행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파일럿 활용 극대화를 위한 주요 점검 사항인데요.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M365 코파일럿을 쓰시려면 E3나 E5 라이선스가 있어야 되고요. 엔트라 아이디, 즉 애저 AD 기반의 사용자 계정 관리 체계가 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저장소를 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M365에서 제공하는 오피스 앱들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사용자 그룹 권한 기반의 문서 파일이나 저장소, 이메일, 회의 데이터 보안 분류 체계가 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안이라는 부분들이 정립돼서 코파일럿 4 M365를 극대화해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솔루션 이해하기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인적으로도 코파일럿을 쓸 수가 있지만 오늘 제가 소개한 코파일럿 4 M365는 조직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하거나 상용 데이터를 보호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보안, 그리고 오피스 앱을, M365 오피스 앱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코파일럿 4 M365는 M365 라이선스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코파일럿 M365를 구입하셔야 됩니다. 구매하셔야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유저당 유료 라이선스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코파일럿 4 M365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가장 핫한 메가 트렌드인 코파일럿 AI, 코파일럿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보셨습니다. 네, AI 시대 이 코파일럿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잘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TDG는 대한민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 365로 관리를 단순화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언제든지 불러주신다면은 저희가 다양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파일럿을 잘 사용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역시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슈퍼세이버 온 마이크로소프트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 고맙습니다.